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입니다.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관련 기사들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꼭 챙겨보시고, 오늘 좀 새로 들어온 기사, 어제부터 해서 이제 델타 변이 대응용 변형 스푸트니크 V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저게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건 좋은데, 이 결국은 RDIF, 이 스푸트니크 V 만든 RDIF에서 한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제 8월 20일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 효능이 있는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 성공에 주장했다고 합니다.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좀 하지. 자, 어쨌건 델타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국에서 개발된 스푸트니크 V 백신 성능을 개량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스푸트니크 V로 이제 잠깐 조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장중에 살펴보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순간 추세에 턴을 할 수 있고 돌려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여러 가지 각종 뭐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사들을 잘 챙겨보시면 이쪽 하단에 있어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뜨는 급한 기사나 이런 거는 따로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요새 근간에 휴온스 글로벌이나 휴온스가 상당히 이제 괜찮은 상황인데, 사실은 휴온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도 박스권에 갇혔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의 RDIF, 스푸트니크 V 이 백신 기술 고문들이 케온스를 방문했죠. 윤석열 부회장 면담했고 백신 기술 이전 포함 세부 공급 일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꽤 밀리고 있죠, 지금. 이제 원체 시장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코스피코도 약간 돌아서긴 했어요. 좀 꼬리가 달린 거죠. 뭐 양봉으로 돌아서지 않았어도 어쨌거나 조금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살아나는데 해도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1.26%라 사실은 외국인들 엄청 많이 던지고 있죠. 자, 어쨌건 휴먼스 글로벌은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자, 오늘도 역시나 박스권 꼬리 달고 돌아섰습니다. 이 박스권을 탈출해줘야 비로소 크게 상승하는데, 아직은 여기 갇혀가지고, 말 그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제발 올라가려면 올라가든가. 근데 깨진 않기 때문에 이건 다행인 거고,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나갈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 예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오겨서 잘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역시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20분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 이거 깨면 추세가 깨져요. 근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휴온스 글로벌은 당연히 저번에 말씀드린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깨면 당연히 위험해지겠지만 일단은 깨지는 않을 확률이 꽤 커 보입니다. 자, 휴온스 글로벌과 같은 계열사인 휴메딕스인데, 휴메딕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요 예전에 대량거래도 났죠. 상당히 좋은 대량거래인데 지금은 오겨서 살짝 이탈하는 이런 모습이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자 입선 깼는데, 일단 휴메딕스도 박스권 이렇게 보이시죠. 예전에 5월 7일날 저점이 32,450, 여기 박스권이 갇혀 있어요, 지금. 여기 탈출해 줘야 되는데, 요번에 사실 크게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예전 저점까지 그냥 왔습니다. 지금 박스권 최고 하단부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되죠. 예전에 요 자리 깨게 되면 어떤 호재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 주식이 크게 깨질 수 있어요. 간신히 지켜준 거죠, 지금. 여기부터, 자, 크게 여기까지인데, 이 친구는 32,300원 가면 38,000원, 자, 32,300원, 38,000원,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요 32,000 오늘의 저점을 밑으로 추세가 더 밑으로 밀릴 수 있어서 만약에 추가 매수나 이런 걸 고려하신다면 일단 이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바이넥스도 계속 깨지고 있죠. 지금 바이넥스를 보면 월봉에서 이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벌써 이때 7월 달에 5개선 깬 거 이게 좀 아프죠. 자, 어쨌거나 20개선 아직 흠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우하향이고요.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이렇게 계속 깨지고 있죠. 바이넥스가 완벽하게 자리 잡기 위해선 주봉에 5주선 돌파 한 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추세가 유지되면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을 건데, 아직도 추세가 우하향이라는 얘기, 아직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오늘 또 최점 또 찍었죠. 지금 거의 계속 밀리고 있는데, 특히 바이넥스는 예전에 한번 안 좋은 이슈로 이렇게 꼬리하고 무너졌었다가 이게 복귀해서 간신히 이제 이 예전 주가는 회복한 듯 했지만 요때 사실 기관원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추세가 거의 깨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세를 턴해놓기 위해선 20개선 돌파 회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좋아요. 계속 밀리고 있죠. 일단 완벽하게 중기적으로 주봉에서라도 5주선 돌파 안착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단 매수하지 않는 게 유용해 보입니다. 자, 프레시 바이오파마가 휴온스 글로벌과 같은 컨소시엄 구성 안에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다시 밀리고 있죠. 자, 프레시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퍼바닥 네 번째 바닥권을 그리고 있죠. 자, 이 친구의 저점은 24,000원부터 27,000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27,000원 이탈하지 않고 돌아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큰 박스권에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격이 얼마냐면 이때가 27,000원만 가면 33,000원. 자, 27,000원 가면 33,000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27,800원으로 돌아 나갔을 때 매수 들고 나가면 이렇게 32,300원 여기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오선만 회복해주면 되는데 아직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 박스권 하단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지 확인하고 매수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레시지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시면 13,600원대를 가면 요렇게 얼마냐면 16,000원대. 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박스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포지션 잡기가 애매해요. 따라서 차라리 밀려서 13,000원대 그쳐가 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깨지 않고 돌아가 매수 뚫으면 당연히 홀딩이죠. 못 뚫고 나가면 여기서도 한 10% 돼요. 그러니까 손익절 만약에 이제 돌파해주면 홀딩. 원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에서 어째 다중바닥을 잘 그리겠죠.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만약에 요 바닥이 다시 돌아 나가면 매수 타이밍이 되죠. 요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도 이런 데서 매수했을 때 들고 가는 거고 이 고점에서 물렸을 때는 장기 투자가 맞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을 때 그럴 때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좀 더 투자 깨지면 이렇게 박스권 하단 여기서 매수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셉 지수도 아슬아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셉 지수를 보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 미국의 치매 임상 뭐 관련해서 이제 승인 신청도 할 예정인데 자, 어쨌거나 이 친구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12,000원대를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특히 10개월 선의 가격이 11,900원대인데 요거 깨게 되면 조심해야 되니까 요 관련해서 잘 보고 계시고요. 5월 달에 이때 변곡점에 중요한 자리 이 자리 그래서 지금 요거 좋아 있는데 이거 깨면 추세 깨지니까 위험한데 아직은 12,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이전 저점을 깨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죠. 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저점을 새로 썼습니다. 지금 12,000원대 이탈해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좀 꼼꼼히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령제약이 참 의외죠. 지금 바이젠세부터도 엄청난 호재들이 있는데 아무리 강한 호재도 역시 이전 또 깼고 시켜서는 또 깼죠. 추세가 깨져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개별 이슈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좋으나 나쁘나 다 떨어지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종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주식은 수급이 먼저인데 수급이 깨져 있죠. 자, 지켜줄 자리가 중요한데 주봉에서도 지금 다 깼는데 일단 최대한 수급선인 60주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깼다 돌려줘야 되는데 일단 60주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는데 오늘 딱 찍었습니다. 60주선의 가격이 15,000원대 이거 깨면 더 깨져요. 그러니까 요거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낫고 일봉에서도 저점 새로 찍었죠. 지금 대단한데 말릴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자, 중문당 바이오도 보면 5만원대 이탈하면 안 된다는데 또 깼죠. 5만원대 이탈하고 추세는 계속 깨지고 있고 이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가격으로 보면 49,900원대 또 깼죠. 자, 이 친구를 만약에 다음 주 거래일하고 이틀 남았는데 7일 동안 못 돌려놔주면 그냥 깨져요. 그래서 그냥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7일 안에 20개월 올려놓고 다음 달부터 돌아 나간다?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다 이탈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2주씩만 그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일봉에서 선심저점 찍었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들, 이 개별 종목들에 관한 것보다 시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현금화 시켜놓고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음에 시장 돌아나갈 때 좀 더 강하게 실을 수 있는 이런 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순간 이하전기가 좋았죠? 아까 순간 20%도 올라갔다 왔는데 13%대? 자, 월봉에서 보면 자, 5개월선 깨는 상태라 추세는 깨져 있다 그랬죠. 이 친구는 월봉에서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10개월 선이나 20개월 지키고 돌아 나갈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도 역시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깨졌어요. 5주선이 20선을 깨는 데드 크로스가 생겼죠. 이전에 이 5월 28일 생긴 저점이 1860원인데 잘한 여기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 지키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 주는 게 낫죠. 일봉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오늘 급등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저점들 이탈하지 않은 선상에서 보는 게 좋고 어제 그저께는 자리 이탈하지 않아서 요거는 조금 다행으로 보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이렇게 커 보인다고 어제 증권가에서 판단한 제테마인데 이 친구 이제 10배 올라갔다 했죠, 10배. 벌써 10배 올라간 거고, 무슨 15배, 20배도 갈 수는 있어요. 이거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지 않아야 되는데, 5개월 선을 잘 돌파해주고 있었는데, 일단 내려왔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요새 5선 깨면 안 된다고 그랬죠. 5선 깼기 때문에 추세는 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얘들이 저점, 그러니까 저번 주, 4주 전? 이렇게 보면, 7월 30일 날 한 달 전쯤 지켜준 저가가 31,800, 요거 깨면 추세 그냥 깨져요. 근데 이걸 지켜줘야 되고 오늘의 저점이 이번 주 32,000이니까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추세는 깨졌는데 제가 이거 깨면 안 된다 했죠. 이 자리. 자, 오늘은 일단 깨지 않고 있어요. 깨지 않아야 돌아 나가는 거라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제테마도 좀 꼼꼼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 잠깐 보고 갈까요? 시간이 1시 13분인데 코스피 지수도 역시 많이 밀리고 있고 코스닥도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꼬리는 약간 달았는데 저 정도 어림도 없고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자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고 있죠. 외국인들 매도세가 멈춰두지 않죠. 지금 뭐 게다가 매도세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약해졌다 다시 강해졌다 이렇게 하고 있고 꾸준히 매도하죠. 자 코스닥 시장도 보면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좀 커지고 있죠. 조금 들어들었다가 다시 후반으로 가서 커지고 있다. 어제도 후반에 이렇게 막판에 던졌는데 오늘도 좀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뭐 외국인들 매도세 말릴 수는 없죠. 자 어쩔 수 없고 이럴 때일수록 자금 관리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이런 거를 좀 잘해서 철저하게 시장에 대응하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